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어 돈을 더 써도 적게 받게 되고 물가만 올라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8월에 미소매 판매는 늘었으나 유가 급등에 따른 주유소 판매 증가가 대부분이어서 속빈 강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법무부는 인신매매 범죄가 다양한 수법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과 업주들의 신고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출퇴근 정체 현상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이 포탄 수십만 발을 공급하기 시작하고 러시아의 요청으로 북한 역시 무기 공급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국제 유가와 미국 휘발유 가격 등 유가가 다시 급등하고 있어 돈을 더 써도 적게 받게 되고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어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90달러에서 95달러로 올라섰고 미국 내 휘발유 값은 한 달 사이 갤런당 24센트나 급등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경기 없는 물가 잡기로 연착륙이 기대돼 온 미국 경제에 유가 급등이라는 걸림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14일 현재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고 영국 브렌트유는 95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이 같은 국제유가는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펙이 하루 200만 배럴씩 감산을 1년 이상 지속하고 있고 팬데믹 봉쇄를 푼 중국의 수요가 급등함에 따라 국제유가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트 연료와 디젤유 등이 가장 많이 올라 항공기와 수송업종이 큰 비용 상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국 내 휘발유 값도 7월에서 8월 사이에 갤런당 24센트나 급등했습니다. 14일 현재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이 3달러 86센트로 일주일 전보다 6센트 올랐으며 지난해에 3달러 70센트보다 16센트나 비싼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갤런당 5달러 51센트나 되고 서부 워싱턴주도 5달러 5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4달러 80센트, 네바다 4달러 74센트, 오레건 4달러 71센트로 전국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3달러 92센트, 메릴랜드는 3달러 68센트, 버지니아는 3달러 59센트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3달러 91센트, 펜실베니아 3달러 89센트, 뉴저지 3달러 71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시시피는 3달러 30센트로 전국에서 가장 싸고 루이지애나 3달러 40센트, 텍사스 3달러 42센트, 조지아 3달러 50센트, 플로리다 3달러 58센트로 남부와 동남부가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와 휘발유 값 등 유가 급등은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돈을 더 쓰고도 물건이나 서비스는 적게 받고 있고 물가만 올라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8월의 CPI 소비자 물가는 월간으로는 0.6%나 상승해 연간으로 3.7%까지 급등했는데 그의 절반 이상은 한 달에 10% 이상 대폭 오른 휘발유 값 급등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미국의 소매 판매는 0.6%나 증가했으나 주유소 판매를 제외한 일반 소매 판매는 0.2%에 그쳤습니다. 기름값 인상에 따른 주유소 판매가 8월에 5.2%나 늘어났으나 소비자들과 업주들은 비싸게 기름을 산 것이어서 속빈 강정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사와 여행업계, 수송업계 등이 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 상승으로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지고 있어 미국의 물가 잡기를 더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8월 소매 판매가 0.6% 늘어났으나 유가 급등에 따른 주유소 판매 증가가 대부분을 차지해 속빈 강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유소 판매는 5.2%나 급증해 이를 제외한 일반 소매 판매는 0.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내 상점과 주유소, 식료품점, 식당 등의 소매 판매가 8월에는 웃지 못할 호성적을 거뒀습니다. 미국의 8월 소매 판매는 전달에 비해 0.6%나 늘어났다고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6월에 0.2%, 7월에 0.5% 늘어난 것에 비하면 2분기의 마지막 달에 가장 많이 0.6%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나 8월의 소매 판매가 양호하게 0.6% 증가한 것으로 최근에 유가 급등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어서 소비자들이나 업주들에게는 실익이 없는 속빈 강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8월의 주유소 판매는 전달보다 5.2%나 대폭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주유소 판매를 제외한 일반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2% 늘어나는 데 그친 셈이 됐습니다. 다만 각급 학교의 새학년 새학기 개학을 맞아 각 소매 분야의 판매가 소폭이나 골고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컴퓨터와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제품과 가전제품들의 판매가 8월에 0.7% 증가했습니다. 의류 소매 판매도 0.9%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에 비해 자동차 딜러에서의 소매 판매는 0.3% 증가했습니다. 그로서리 스토어를 비롯한 식료품점의 소매 판매는 0.4% 늘었습니다. 헬스케어와 퍼스널 케어 업종의 소매 판매는 0.5% 늘어났습니다. 식당의 소매 판매는 8월에 전달보다 0.3% 소폭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는 상점과 온라인, 주유소와 자동차 딜러, 식당 등에서 판매한 상품들을 모두 집계하고 있으며 여기에 서비스 판매를 더하면 미국민들의 소비 지출이 됩니다. 미국민들의 소비 지출은 미국 경제의 국내 총생산에서 68%나 차지하고 있어 미국 경제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미국민 소비 지출의 두 축 가운데 하나인 소매 판매가 8월에 비교적 양호한 0.6% 증가한 호송적을 거둔 것이었으나 유가급 등으로 주유소 판매가 급증했기 때문이어서 미국 경제에는 실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휘발유를 비롯한 유류는 올라도 사야 하는 필수품이어서 유가급 등으로 미국민 소비자들은 돈을 더 쓰고 적게 받게 되고 물가 인상만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먼 트래피킹 하면 보통 인신매매를 떠올리며 어린이나 여성, 미성년자들이 주 피해자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휴먼 트래피킹의 범죄 종류는 더 다양해지고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이슨 미아레즈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휴먼 트래피킹의 인식을 더 넓게 파악해 약 25가지로 세분하고 전문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버지니아 주민들을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비즈니스 업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휴먼 트래피킹은 보통 인신매매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린이, 그리고 상대적으로 성착취 대상으로 전락하기 쉬운 연령대인 미성년자들만 취약계층으로 상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이슨 미아레즈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휴먼 트래피킹의 종류를 25종으로 세분하고 있으며 인신매매는 그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히며 사이버, 온라인을 이용해 세분화되지만 더욱더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성장하는 범죄 조직과 신흥 범죄 조직 사이에서 안전해지려면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reality is we need help. We need partners. Every single business, really every Virginian, they're at the very front line of this invisible war that happens in plain sight. We need partners to be able to keep their eyes open. 인신매매는 휴먼 트래피킹 범죄의 핵심 요소인 착취의 한 종류입니다. 휴먼 트래피킹은 협박이나 무력의 사용, 혹은 다른 형태의 강제, 유괴,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 취약한 지위의 이용처럼 온갖 방법으로 피해자를 착취하며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통해 대가나 이익의 제공, 혹은 수락행위를 받고 사람들을 모집, 운송, 이전, 은닉 혹은 인계하는 것 같은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는 범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사라지고 있으며 범죄 소식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4개월여 전에는 타이슨스 코너에서 33세 한국 여성이 3세 아동을 납치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1여 년 전에는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활동하던 아시안 갱단 레클레스 타이거의 갱단원 3명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에게 마약을 퍼뜨리고 그들을 판매책으로 사용하거나 돈을 내지 못하면 마리화나 농장에 노동력을 제공하게 하는 취업의 형태로 팔아버렸습니다.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들 3명은 증인으로 섰던 브랜든 화이트를 납치해 보복 살해하고 리치몬드 숲속에 유기했습니다. 당시에도 갱단의 보복이 두려워 아무도 증언에 나서려 하지 않아 이들은 잡히지 않고 더 오랫동안 범죄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제이슨 미아레즈 주 법무부 장관은 연방과 연계한 훌륭한 증인보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모두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알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다고 설명했습니다. We want to recognize those employers and their employees that are going to be at the front line of the partnership for us. And it goes back to that old adage we've heard for a long time, if you see something, say something. Well, this program is about training your employees to know what to see the signs, whether it's labor trafficking or human trafficking, and then who to inform. 무언가를 보았다면 그 즉시 신고해야 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충분한 교육을 한다면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다며 비즈니스들에게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함께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꼭 누군가를 강제로 태우는 결정적인 현장뿐 아니라 수상한 움직임을 보았을 때 망설임 없이 신고를 해주면 그 이유는 법 집행기관이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였습니다. 같은 장소를 맴도는 수상한 차량에 대한 신고 같은 작지만 중요한 신고 정신입니다. 더불어 폭력, 가정폭력과 스토킹,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를 돕고 보호하는 ACP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 주저앉고 연락,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에서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출근과 퇴근의 정체 현상을 겪는 사태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출근 비율이 늘어났으나 주 5일 대신 주 3일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산되면서 출근 전쟁 시간은 1분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팬데믹 직전 연간 54시간이나 길거리에서 허비했던 출퇴근 전쟁의 악몽은 피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통근 정체, 특히 출근 전쟁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연방 센서스 서베이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재택근무가 줄어들고 출근이 늘어나면서 통근 정체가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 센서스 서베이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재택근무 비율은 2021년 18%에서 2022년에는 15.2%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역으로 출근 근무하는 비율이 지난해에 이미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근자의 4분의 3은 자동차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혼자 타고 출근하는 비율은 2021년 67.8%에서 2022년에는 68.7%로 소폭 늘어났습니다. 카풀한다는 미국민들은 7.8%에서 8.6%로 증가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답변은 2.5%에서 3.1%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팬데믹 이전에 주 5일 출근 근무보다 현재 주 3일 사무실에 근무하고 2일은 원격 근무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형식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이 팬데믹이 사실상 끝난 현재 재택근무 비율인 15.2%는 팬데믹 이전의 5.7%보다 여전히 약 3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길거리에서 30분 이상 옴짝달싹하지 못하던 출근 전쟁은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방 센서스 서베이의 이번 조사에서도 출근 시간에 걸리는 시간은 2021년 25.6분에서 2022년에는 26.4분으로 고작 1분 늘어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직전인 2019년까지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는 극심한 교통정체로 통근자들이 길거리에서 상당 시간 옴짝달싹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워싱턴 DC, 뉴욕시 등 대도시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중심으로 통근 시간의 교통정체로 한 해 길거리에서 54시간이나 허비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하루 8시간으로 나누면 6.5일, 거의 일주일을 길거리에서 허비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더욱이 전국 1위 정체 지역인 로스앤젤레스에선 연간 120시간, 샌디에고에선 100시간, 워싱턴 DC에선 105시간, 뉴욕시에선 95시간을 허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통근 정체가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주 3일 하이브리드 근무와 유연한 출퇴근 시간 분산 등으로 예전의 악몽만큼은 피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70년 전 미국과 소련의 무기로 싸웠던 남북한이 이번에는 그들의 요청으로 우크라이나의 무기 공급자로 등장하는 역사의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이 포탄 수십만 발을 공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데 이어 러시아의 요청으로 북한이 포탄과 탄약 공급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면태 기자입니다. 한반도에서 70년 만에 역사의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70여 년 전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쏟아부은 무기로 싸웠던 남북한이 이제는 두 나라의 요청으로 멀리 떨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과 탄약을 제공하는 무기 공급자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북한은 1953년 정전 이래 70년간이나 축적해온 비축분이 상당량에 달하고 생산 능력을 배가시켜 왔기 때문에 포탄이나 탄약, 무기들을 대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대편에 각각 제공하는 공급자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70여 년 전 각종 무기를 공급했던 옛 소련, 현 러시아의 강한 요청을 받고 포탄과 로켓포, 탄약 등을 수십만 발을 러시아에 제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공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내다봤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포탄을
지난해 1,100만 발을 쏜 데 이어 올해도 700만 발을 사용했는데 추가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수십만 발을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북한은 포탄 수천만 발을 비축하고 있고 기관총과 야포 등을 만문이나 보유하고 있어 나토 동맹 전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북한은 10,000명씩 일하는 무기 생산 공장도 100곳 이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초정밀 유도 무기보다는 구용 비유도 미사일과 포탄, 탄약만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빠른 시일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의 포탄과 탄약, 무기 등을 러시아에 제공할 것인지 서방이 예의주시하고 있으나 유엔 제재 결의 위반이 될 것이므로 결코 공표하지 않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장기 지원에 나설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내다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의 요청을 받고 포탄 30만 발 이상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3월과 4월에 기밀 문건으로 33만 발의 포탄을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하는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살상무기를 전쟁터에 직접 보낼 수 없는 입장이어서 주한미군의 비축분을 폴란드를 거쳐 우크라이나군에 건네주고 한국이 그를 보충해주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155mm 포탄만 해도 100만 개를 공급해주기로 약속했는데 미국의 생산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어서 그 절반 이상은 한국과 이스라엘이 각 30만 발 이상씩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